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애니어그램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상담이나 코칭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한계를 많이 느끼곤 합니다. 제 자신도 상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음, 상담하는 사람 본인 스스로도 어찌 보면 잘 살고 있는 건지, 잘 지내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과, 그리고 또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자들도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스스로도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슈퍼바이저라는 분을 만나서 그 이제 상담자들도 상담을 받는, 그리고 이제 그룹 상담 같은 걸 통해서 또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특히 상담하는 경우에 찾아오는 내담자의 모습을 보고 그걸 반면 교사로 삼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 상담자의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 상담자 본인도 일상에서 또 어떤 일과 삶에서 겪을 만한 일들이 많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결국 우리 이 어떤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고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상담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가 이제 애니어그램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도 그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만나는 그런 여정의 그런 과정에 놓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상담자를 찾아온 내담자도 결국은 동반자처럼 그 사람만의 그 진정한 자아를 찾고 발견하고 이해하는 그런 여정을 같이 떠나주는 그런 파트너십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담자, 내담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상담자도 그렇고 내담자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그리고 내담자도 스스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텐데 어, 집착 집착과 최선이 제가 보기에는 한 끗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상담자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내담자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요. 그리고 상담자가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 나의 집착과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 노력이 어찌 보면 한 끗 차이를 비롯해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 마음이 어쩌면 상담자 본인의 그 성격 유형에 어, 걸맞는 또 다른 집착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내담자도 마찬가지예요. 내담자도 상담을 받으러 왔지만 내담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유형에 맞게끔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또 한 끗 차이로 자기 성격 유형에 걸맞는 집착에 빠지는 것이 너무 이렇게 정말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상담자도 그렇고 내담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알아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 둘 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어, 알아차리고 깨어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건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 한 끗 차이의 다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자기 성격 유형이라는 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담자도 그렇고, 내담자는 그 성격 유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문제를 안고 온 거고, 또 상담자 본인도 상담자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 때문에 자기만의 그 집착에 또 빠질 겁니다. 대개 이제 크게 이제 나누면 장형은 대표적으로 이제 8유형이 장형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8유형의 그런 장형 스타일의 상담자를 만나면 내담자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로 제시할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죠. 아무래도 본능 중심의 그런 그 상담자는 내담자를 다룰 때 어떤 사고 중심이나 감정 중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끌어가는 방식은 다소 부족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이 그 어떤 8번 특유의 그 장형의 어떤 기질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파악하고 직관적으로 그 솔루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탁월함을 또 보이기도 할 겁니다. 거기에 어떤 사고 기능과 감정 기능이 균형을 맞춰준다면 이제 금상첨화가 되겠죠. 뭐 사고 중심의 어떤 상담자는 내담자를 만나면 아무래도 분석적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 중심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어떤 정신 분석 관련된 뭐 이런 쪽의 상담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뭐 로저스의 뭐 인본주의 이런 것들은 보면 그 가슴형 상담자들이 주로 선호하기도 하죠. 상담자의 불편한 진실이 그래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상담자 스스로가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를 상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또 사람을 만든다고 상담자가 상담자의 어떤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그런 어떤 에너지를 받기는 합니다.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 어떤 힘, 에너지를 얻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담자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내담자에게 그 어떤 도움을 주기는 쉽지 않겠죠. 여기서 이제 또 상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불편한 진실이 또 존재할 수 있는데요. 상담자 본인은 뭐 가족 관계도 그렇고, 인간 관계도 그렇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성취나 성공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찾아오는 내담자의 그런 고민을 들었을 때,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이해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린 늘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이제 용기를 내야 되겠죠. 정말 미움받을 용기를 내서 부족한 점은 뭐 채워가면서 하면 되니까 스스로 완전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완벽한 사람으로서 상담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으로부터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담자의 불편한 진실에 정말 어떤 딱 핵심이 되는 내용은 상담자 스스로가 좋아 보이는 것과 좋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런 판단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문한 내담자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내담자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상담자 본인에게 좋아 보이는 것 또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구분짓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상담 내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상담도 하고 서로 문제도 풀어나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이란 영역, 어떤 또 코칭이라는 영역, 또 컨설팅이라는 영역이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부담스럽고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상담이라는 그 내용 이전에 상담자 본인도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또 한 성격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서 늘 불완전하고 그리고 항상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동반여정이라는 책을 읽다가 그 상담자와 내담자에 대한 부분 내용이 언급이 되길래 생각이 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자기 관찰적 측면에서도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내담자를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할 때 그 저의 집착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담자에게 그 어떤 불편함을 주고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지 뭐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자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성격 유형별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났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상담자는 항상 그 불편한 진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